조만간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이 봄을 즐겨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 된 새내기 김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희 가정은 가난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셨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 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집에 와서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지요. 하지만 점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저는 학교 대신 생존을 위한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이 어린 시절의 모든 꿈을 강탈했고 저는 종종 북한의 불법 시장에서 물물 교환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사실 우리 가족은 한 대대를 이어 부유했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잘못으로 인해 대대로 모아 모든 재산을 나라에 빼앗기고 평양에서 쫓겨나 작은 마을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정말 미안해하셨습니다. 불법 물건 거래를 하는 저를 보시면서 어머니는 울면서 그만둬라. 다시 학교에 나가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학교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서는 부자가 계속되면 행운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는데 바로 키가 큰 것이었죠. 어머니의 유전자 덕분에 저는 북한 사람치고는 키가 컸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은 180cm 정도이지만 북한에 있었을 때에는 173cm나 되었죠. 이건 북한에서 모델 수준의 키입니다. 제 큰 키와 나쁘지 않은 외모 덕분에 저는 북한 예술단에 발탁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북한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대로 부자거나 출신 성분이 확실해야만 예술단에 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뽑힌 그 시기에는 웬일인지 하층민 출신인 저도 예술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자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집을 떠나 북한 예술단이 합숙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 생활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성 동료들이 표정 연습이나 몸매 관리 등 빡세게 훈련을 했지만 저는 남자라 별로 힘든 훈련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뽑힌 것은 무려 한국으로 가는 북한 예술단이었던 것이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어린 나이에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 다녀오면 당연히 신분 상승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탈락될 수 있었기에 정말 꼬리를 내리고 최선을 다했죠. 다행히도 저는 무사히 한국행 예술단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선발대로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하다는 이유로 간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밤 악기와 장비 등을 꼼꼼히 챙기며 설레기도 했지만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많이 했죠. 만약 표정 관리라도 실패하면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순간 저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으로 온 것 같았고 여기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다를 바 없이 못 살 줄 알았던 한국이 이렇게나 잘 살고 있을 줄이야. 하지만 얼굴에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평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점심을 휴게소에서 먹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나라 사이가 안 좋아도 휴게소 같은 쓰레기 장소에서 대접을 해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제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중국의 휴게소를 상상했는데 중국 휴게소는 무척 지저분하고 삭막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백화점 같았습니다. 가평 휴게소에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이 있다니 의아했죠. 그곳에는 많은 기자들이 있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국밥이었는데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준다니 싶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이런 휴게소가 한국에서는 아주 평범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지어 국밥이 나왔습니다. 단지밥과 국이 함께 있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첫 입에 올린 육수의 풍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낯설기는 했지만 한 입 먹을 때마다 깊은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와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국밥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반찬과 함께 국밥을 즐기는 것을 보며 한국의 식문화 다양성에 감탄했죠. 북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식사였으니까요.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진짜 맛있다고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작은 목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온 선배 동무들의 표정도 저와 같았기에 서로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 국밥 한 그릇은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음식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도 계속 그 국밥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이 제대로 채워진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저는 선발대로 왔었기에 한 번 더 한국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북한 예술단은 해체되었는데 사실 저만 퇴출당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부자 가문 출신들이 갈 수 있던 곳인데 그저 외모 하나로 들어갔던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가족의 가난을 끊을 수 없어요. 매일 배고프기만 한 이 현실이 싫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저의 의지를 아셨는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자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밤중에 비밀리에 북한과 중국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 긴 여정 끝에 중국까지 이르렀지만 그곳에서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 매매상들과 위험한 노동을 해야만 했죠. 하지만 꿈과 희망을 위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탈북자 지원단체를 만났고 그들의 도움으로 한국행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에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국정원 조사에 열심히 임했고 하나원에서 무사히 적응 훈련을 마친 후에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장한 체격 덕분에 바로 막노동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은 저를 보며 기특해 하셨죠. 북한에서 혼자 와서 저렇게 열심히 산다니 하시며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부모님을 데려오고 싶었던 터라 하루하루를 허기저기 일했죠. 그러던 중 저와 친해진 한 아저씨께서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시더니 국밥 한 그릇을 사주셨습니다. 정말 간만에 먹는 국밥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의 부모도 아닌데 저를 챙겨주시는 한국 아저씨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국밥 한 그릇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거든요. 아저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지 한 장을 꺼내주시더니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남아서 국밥을 정말 싹싹 긁어 먹었죠. 그 한 그릇의 국밥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돈을 꽤 모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탈북 브로커를 고용해서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다시 만난 그날 저는 꼭 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먹었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가평 휴게소 국밥집이었죠. 그 국밥집에서 제가 선발대로 왔었을 때 이야기를 하며 눈물의 국밥을 말아먹었습니다. 부모님의 눈가도 촉촉해지셨죠. 이렇게 귀한 음식을 휴게소에서 판다니 우리는 북한 사람이 맞나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이 먹읍시다. 부모님도 울먹이며 국밥을 드셨습니다. 부모님은 북한에서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아오셨기에 자신들의 삶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풍족한 환경을 보시고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점은 북한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편의시설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작은 기기가 한국인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지 배우시며 놀라셨죠. 지도 앱을 통해 처음 왔던 지역과 한국의 명소들을 구경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부모님께는 마법 같았을 거예요. 또한 고속 인터넷 속도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의 편리함에도 깜짝 놀라셨죠.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발달된 인터넷 환경은 새로웠을 겁니다. 편의점 문화 또한 부모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니 감탄하셨죠. 북한에선 없던 개념이었으니까요. 한날은 부모님이 편의점에 가셨는데 다양한 음식과 음료, 간식 등을 보시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음료와 과자들이 호기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어머니는 한국 유명 커피를 시도해보기로 하시고는 다양한 옵션에 또 한 번 놀라셨죠. 커피 맛을 음미하시며 풍부한 향에 감탄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다양한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것도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다니 신기해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에도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해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맛집을 돌아다니시며 새로운 맛을 즐기셨죠. 어느 날은 제가 직접 식당을 예약해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구이 전문점이었죠. 부모님께서는 그 넓은 공간과 훌륭한 인테리어에 감탄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크고 멋진 음식점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메뉴판을 보시고는 다양한 고기 종류와 구이 스타일에 놀라셨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히 안내를 해주셨지만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셨죠. 그저 고기만 구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니 신기해하셨습니다. 마침내 주문한 고기가 나왔을 때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풍성한 양과 높은 육질에 감탄하시며 이렇게 좋은 고기를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직접 불판에 고기를 구우시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부모님은 이런 맛있는 고기를 북한에서는 먹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밥에는 주로 강냉이나 보리가 들어갔고 고기류는 큰 명절에나 조금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언제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며 감사해하셨죠. 후식으로 나온 디저트에도 감탄하셨습니다. 곱게 예쁘게 꾸며진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보고는 이런 건 북한에서는 꿈에도 못 꿨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풍요로운 식문화가 너무나 새로워 보이셨나 봅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여기가 좋으시죠? 앞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너희 엄마가 젊었을 때 한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이 큰 시련을 겪었지. 하지만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우리를 구해주었다. 이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니께서도 울먹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셨나 봅니다. 힘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실 수 있게 되신 거죠. 저 또한 한국에서의 삶에 감사했습니다. 더는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가끔 휴게소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으면서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국밥이 저에게 준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이죠.
그 국밥 한 그릇이 저에게 새 삶을 꿈꾸게 한 계기였으니까요. 지금도 그 국밥 맛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입안 가득 퍼지던 구수한 국물 내음, 쫄깃한 면발, 부드럽고 촉촉한 고기 조각까지 말이죠. 앞으로도 가끔 그 국밥을 사 먹으며 제가 걸어온 여정과 앞으로의 꿈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 모금의 국물을 들이키며 언젠가 제 자녀에게도 이 국밥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도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